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고민해야 될 구간들이 있어요. 길어봤자 이번 주다.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 일단 하나씩 충족이 되고 있죠. 한 5일 전인가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CX 알트장 끝났고 앞으로 한 텀이 연장된다면 바이비트에서 추가적으로 MEW 선물 상장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자,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그러면 바이낸스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그리고 굳이 따지면 바이비트에서 시작이 됐던 애가 굳이 따지면 MEW가 만약에 선물 상장까지 한다? 바이 그쵸. 여기까지 조금 더 디테일한 해체와 그레체죠. 바이비트 현물 상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물 상장까지는 물량들을 그냥 덤핑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선물 상장까지 한다. 고양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지만 속도감이 굉장히 빠를 건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이낸스까지도 갈 수도 있다. 앞으로 상승력에 따라서 최소 시가총액 1조는 넘어야지 바이낸스에 열려 있겠죠. 그 뒷배가 일단 아서웨이주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 다가올 시나리오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각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영상 찍었어요. 너무 환호해서도 안 되고요. 길게 봤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바라보려고 제가 긴급 컨텐츠 만든 거예요. 빅쇼트 전에 마지막 시즌이라고. 뭐 환호하시고 물론 이건 어쨌든 개인 선택인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제가 제2의 코로나 빔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한 텀 연장이 되거나 그대로 폭락하거나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폭락이다. 그러면서 좀 비난을 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시즌이 끝날 것 같냐? 저점 놓쳤다. 그러니까 많이들 사세요. 제발. 댓글 달지 말고 그 영향력을 주변에다가들 뿌리시면 다들 돌아오실 겁니다. 만약에 그 정보가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과들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면 저는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죠. 제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대폭락 시나리오가 왔을 때 그걸 보고서 피했던 사람들이 많다면 언젠가는 카르마처럼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차적인 하락 때는 많이들 피하셨기도 했지만요. 3월 15일 이후에 저 그때 이후로 이제 끝났다 이제 불장 다시 시작한다라고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시즌 1 끝났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관점이 바뀐다니 뭐라는 이런 영양가 없는 댓글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단을 당하는 겁니다. 제발 좀 제 유튜브에 오지 마시고 그냥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가올 것들이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TX 솔라나 보유 물량들이 남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물량들을 누구한테 판다? 조단위가 넘으니까 그 물량들을 비싼 값에 피값을 붙여가지고 판다. 그러면 솔라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96조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들을 올리려면 10% 올라가면 10조가 더 늘어나는 건데 사실상 10조를 써가지고 올리기보다도 한 1조 정도 5천억 정도만 쓰더라도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1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조 가까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10% 올린다고 해서 시가총액 10조가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대략적으로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면 한 몇 일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세력들이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 솔라나를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MEW와 마네키입니다. 라고 제가 시나리오 써드렸죠. 그리고 그 두 개는 뭐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888. 그리고 고양이. 솔라나 고양이. 솔라나는 예행 연습이다. 솔라나 고양이 마네키와 MEW가 뜨게 된다면 거의 최초의 바이낸스 고양이가 상장을 할 수가 있다. 전 세계 모든 민코인 사람들, 민코인의 이 디젠 참여자들이 고양이 민코인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페페코인을 처음 알았던 사람들은 그냥 선물 매매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코인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도 바이낸스까지 선물 상장되고 나서야 페페라는 민코인을 그제서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저처럼 이제 민코인 변태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원래 비트코인 그 전문인데 민코인 변태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말고 완전 이제 민코인러들 말고 그냥 이제 오리지널로 그냥 이제 선물 매매만 하는 사람들도 그때서야 이제 좀 관심들 가지겠죠. 고양이가 처음으로 이제 바이낸스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솔라나의 수요가 늘어난다. 레이디움에서 주피터에서 오라클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붙으니까 제2의 예를 들어 마네키 같은 코인들을 찾는 겁니다. 제2의 MEW 같은 코인들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솔라나를 들고서 솔라나 덱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덱스 거래량이 조금 더 붙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하고 마네키와 MEW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솔라나 민코인들 전반적으로 숏 커버링이 나온다. 2차 사이클 말고 숏 커버링. 숏 청산을 위한 반등, 일시적인 반등. 얘네 덕분에. 그러면 솔라나도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니까 국내 코인러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긋고서 이거 정말 2차 불장 오겠네라고 바라보다가 그때부터가 이제 패닉의 시작인 겁니다. 그 다음 다가올 상황들에 대비를 해서 패닉의 상황. 이제 이더리움이랑 얘네들도 이제 반등할 때가 됐구나. 다른 애들도 솔라라고 회복을 하네. 불장 가져야 하는 겁니다. 2차 불장 시작인가? 그때부터가 이제 제대로 낚인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된다?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FTX에 남아있는 솔라나 물량들을 누군가 모를 기관들에게 비싸게 판다. 지금 예를 들어서 150달러인 솔라나와 200달러인 솔라나, 당연히 경매로 판매를 했을 때 200달러 가격인 솔라나 경매가 더 핏값이 많이 붙겠죠. 50달러나 차이나 나는데 말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냈다? 솔라나 민코인 마네키와 MEW에서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게 된다? 고양이 민코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다가올 최악의 상황이 뭐라고 했죠? 대폭락. 저 이거 말해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이번 영상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예요. 국내 장들 기회 안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은 전체 판 리셋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판들이 리셋이 되면요 이전 저점들을 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얘네같이 오리지널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이번 불장 때도 보통 심리가 물린 코인들을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평단들이 막 이쯤 되는데 정말 잘 모았을 때는 이때쯤에 모았을 거야. FTX 파산 전에. 근데 이때도 이제 반등했는데 내려맞고서 이때부터 계속 모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다가 조금만 더 오면 2,000원 3,000원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대로 때려 맞은 건데 이러니까 못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대다수가 이렇거든요. 좀 메인급 코인들 말고는. 그러니까 판을 리셋을 시킨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이 코로나 빔 때는 그 다음 넥스트가 되게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빔으로 판을 리셋 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로 금리였고요. 유동성이 이제 막 풀리면서 돈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였고요. 대출들이 잘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다가올 반감기라는 호재도 담겨 있었죠. 근데 올해는 반대입니다. 반감기가 되기 전에 기관들 자금들을 올렸고요. 대폭락했을 때 이 유동성을 받쳐줄 사람들이 없어요. 기관들이 빼버리면. 대출도 안 나오고요. 금리도 비싸고요. 인플레이션도 높고요. 유가도 높고요. 전쟁 날듯 말듯 지금 간보고 있고 신규 자금들이 들어올 구멍들이 안 보여요. 보통의 경제 위기가 오고서 판이 리셋되고 사람들이
자금들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기가 보통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락장 때려 맞았으면 이 장들을 대다수가 못 먹었을 텐데 그나마 비트코인 1억 소식 듣고서들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런 표현 좀 그렇죠. 근데 팩트니까 비트코인 1억 소식 듣고서 뒤늦게들 이제 이 시장을 기웃거린 거예요. 언제부터? 3월부터. 그리고 이 이전 과정 어땠죠? 여론몰이로 시선 돌렸죠. 완전히 두 번이나. 파랑새 사건이랑 신라면 사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의 그 미디어들은 이미 장악되고 있으니까. 어디에요? 옆 나라, 그 빨간 나라에. 받아들여야죠. 잘 피해 나가야죠. 어쨌든 이걸 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바꿔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판을 리셋 시키는데 다음 넥스트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지금 금리도 낮아지는 상황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덤핑하는 이 와중에 전쟁까지 발생을 한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죠? 전쟁도 쇼가 될 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거였으면 진짜 끝냈어요. 러시아가. 근데 그들이 계속 유지가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유가가 높은 상태 70달러, 80달러 이상에서 잡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것 또한 쇼가 될 수 있는데 중동 전쟁도 쇼가 될 수도 있어요. 연극놀이 하는 거죠. 근데 고스란히 그게 또 자산 시장에 영향을 가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된다? 넥스트가 안 좋다. 다음이 CX장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겁니다. 반등도 V자 반등 기대가 안 돼요. 크게. V자 반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V자 반등 아닙니까? 근데 대폭락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반등하겠죠. 저점 대비 뭐 한 20% 오르겠지. 근데 이러고 이렇게 갈까봐가 문제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봐. 그래서 하락하는 시점이 둘 중 하나예요. FTX 파산 시점. 완전 모든 판을 다 리셋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10,0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 가능하다. 뭐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리 빅쇼트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5천만 원의 선에서 끝나거나 이 두 개 중 하나죠. 제가 뭐 올라가는 시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 타 유튜버 채널 그분처럼 됐겠죠. 프레임이 쇼만 본다. 근데 일단 장들 제가 전부터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게 어떤 시그널이 된다? 솔라나 작업들 다 끝내고 더 위험하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불장도 불장인데 고양이 두 개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치고 빠지기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치고 빠지기. 여기에 환호하시면 안 됩니다. 치고 빠지기 정말 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안전할 수 있다. 이번 주까지면 왜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중국계 코인들을 공격을 한다면 공격한다는 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코인베이스 선물 상장에서 덤핑하면 그게 공격이지. 그걸 고스란히 누가 했죠? FTX 미국계 거래소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맞았잖아요. FTX. 자, 그러면 만약에 페페코인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라면 중국을 그냥 공격한다. 대놓고 공격한다는 거에 이제 첫 번째 시범이에요. 시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냐면 다음은 바이낸스 공격이에요. 쉽거든요. BNB 코인 상장시켜가지고 이거 덤핑 시키고 SEC가 BNB 증권이다 이렇게 때려버려가지고 이거 공격해버리면 바이낸스 전체가 흔들리고 그렇다고 바이낸스가 파산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BNB 떨어지면 다 같이 폭락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기 전에 미리 테스트다. 그리고 거기있다가 홍콩 ETF 거래 시작되는 시점부터 미국계 기관들이 그때부터 물량 넘기게 하려고 현금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다? 4월 말에서 5월 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5월달 초 그 전까지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안전할 수도 있다. 고양이 두 마리가 바이낸스 가기 전까지. 바이낸스 두 마리가 될지 한 마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고양이들이 알려지는 시기가 되겠죠. 제가 정확히 2월 달부터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 민코인 덱스장이 더 주목을 받으려면 CEX가 죽어야지만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CEX가 죽게 된다면 이더리움 덱스장이, 이더리움 민코인 불장들이 조금씩 준비들이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모든 선택은 본인 선택이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건 다음에 다가올 폭락을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된다. 최악의 폭락이 다가오는 빅쇼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더 갈 것 같은데 더 사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비트코인 2억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사시면 돼요. 그냥 저는 그냥 판 끝난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말을 하는 거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2차 불장들을 간다고 하는 유튜버 가셔서 구독하시고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난 판이 끝난 것 같으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장은 이미 끝났고 반등의 최대치라 했죠. 세이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평균 단가까지는 올려줘야지 2차 불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게 아닌 거면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 얘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준비 자세를 언제든지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5월 초 전까지. 그래도 고양이 2마리는 보여줄 때까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네키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어쨌든 제가 이 트렌드 가장 빠르게 분석을 했잖아요.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은 글들, 그쵸? 이런 것들로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가하시는 분들은 바로 칼차단 받겠습니다. 좀 이제 팩트를 가지고 좀 억가를 뭐 200개를 뭐 300개를 가지고 뭐 하나 아다리가 맞아. 그러니까 마네키 그러면 분석한 사람 있습니까? 마네키 코인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저밖에 없는데요. 웬코인도 제가 분석하고 나서 이제 막 뭐 비트겟이랑 이런 데 상장하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올리는 거지. 고양이, 다음 고양이는 이더리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